풀면서 질문할 거 있나요? 82번 앞에까지 중에서 하면서 뭐가 좀 이상했던 거, 안 되는 거, 혹시 질문할 거 있는 게 있을까요? 세 번은 뭐, 예, 하세요. 안 되는 거 짚고 가야죠. 뭐가 있었어요? (11번) 5번? 뭘까? 부모끼리. 이거는 부모가 이웃한 걸 빼는 게 낫겠네요? 그쵸? 부모와 1, 2, 3, 4, 5로 되어 있는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전체는 6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이웃해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을 한 무대기로 생각하면 여기가 원탁에 앉는 방법이니까 5팩 곱하기 2겠죠. 그렇죠. 얘를 빼면 되죠. 끝. 됐어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5팩을 빼면 이쪽에서는 6이고 이쪽에서는 2니까 4 곱하기 5팩. 5팩은 120. 답은 48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에 빨주, 노주 6개 모두 칠한다. 아,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5팩 빼기 4팩 곱하기 2를 빼면 되는 이런 구조예요. 됐죠? 네, 또 없어요? 49번.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8제곱을 해보면 분명히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D의 S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8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 종류의 문자가 포함된 항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는 0일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3개가 더해서 8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넷 중에 하나는 0일 거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4C1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S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8이 돼야 되는데 이때 P, Q, R이 어떻게 됩니까? 1 이상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호 조건이 없이 0 이상이라면 얘는 3H8이겠죠. 그런데 1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씩을 미리 주고 나면 5개를 나누는 거니까 3H5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0, 2, 6 이러면 이건 두 문자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문자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문자의 합이 있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1은 있어야 되겠지. 그쵸?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또 62번 10개를 골라서 그러니까 지금 딸기, 복숭아, 사과 사과가 왜 귤을 10개를 골라서 바구니를 만들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개씩은 넣고 그러면은 A, B, C, D는 1 이상이고 끝이네요. 4H, 6 그쵸? 한 개씩 나눠주고 나니까 그쵸? 네. 또
중복조합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65번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이 8개, 노란 공이 6개, 파란 공이 5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6개의 공을 고르는데 이때 동시에 공을 뽑는 경우의 수. 자, 얘는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저 파란 공도 6개 이상이 있었다면 얘는 그냥 3H6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3H6 요걸 계산할 때 뭐 박하사탕, 포도사탕, 무슨 사탕이 있는데 얘가 엄청 많은 거죠. 내가 뽑는 개수보다 다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다 6개 이상이 있다면 이게 8개든 10개든 20개든 아무 의미 없어. 6개 이상만 있었다면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XYZ가 0 이상인 애는 3H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걸림돌이냐면은 얘가 걸림돌이야. 즉 006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지워주면 돼. 빼기 1. 그쵸?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얘가 4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0에서 8까지. 사실 8이 아무 의미 없지. y도 0까지. z가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4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역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되게 커져서 15개를 뽑는데 얘가 뭐 한 10개씩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걔를 푸는 건 아마 2단계쯤이나 3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몇 년째 주장하고 있지만 수능에 안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가볼까요? 저쪽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차피 그때 가서 설명할 거 미리 한번 설명을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도 우선은 요 정도 숫자 차이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즉 3H6인데 3H6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Z가 6인 상황을 빼야 돼요. Z가 6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맞죠? 이번엔 Z가 5인 상황도 빼야 돼요. 이거는 X 더하기 Y가 6인 경우니까는 이거는 뭐 그냥 이거 1인 경우니까는 암산해봐도 1, 0, 0, 1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그 좀 차이가 크다면 뽑는 수랑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중복조합에서 요런 상황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요점 잡아볼까요? 그런데 집중하세요. 상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됐어요? 6개씩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10개를 골라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쵸? 상한이 있었던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기본은 3H10까지예요. 그쵸? 근데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되냐면 만약 X가 7 이상이라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빼야 돼요. 맞죠? 만약 X가 7 이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 더하기 Z가 3 이하인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었냐면
제가 7인 경우, 아니죠. 제가 10인 경우, Z가, 만약에 아까처럼 푼다면, Z가 10인 경우, Z가 9인 경우, Z가 8인 경우, Z가 7인 경우를 다 뺐어야 됐죠. 아까 이렇게 한 개, 두 개 차일 땐 되게 세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는 y 더하기 z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빼는데 얘가 3h0, 3h1, 3h2, 3h3이 되고 얘는 2c, 얘 더하기 얘 빼기 1c요. 2c0, 얘 더하기 얘 3이죠? 3c1, 4c2, 5c3 이렇게 돼요. 얘를 쭈루룩 더할 수 있어요. 왜? 하키스트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늘어나니까 뭐죠? 아이씨, 앞에 것만 늘어나야 돼요. 아이씨, 6c3. 네, 됐죠? 네.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c1을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X가 넘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Y가 넘치는 경우가 있고 Z가 넘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세 가지를 3c1이라고 쓴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상한이 있는 문제를 내신에 나온 적이 굉장히 많고요. 내신에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저걸 하나 알려줬죠.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y 더하기 z 더하기 쓰레기통 하나가 세 개다. 이렇게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3h3으로 계산하면, 잠깐만. 왜 틀린 거지? 왜 이게 틀리지, 지금? 내가 뭘 잘못 계산했지? 얘가 5C2여야 되는데, 5C3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10이고, 왜 얘랑 달라? 그러네요. 네네네네. 내가 이거 여기를 이상하게 썼네요. AC, EH0, EH1, EH2, EH3이어서 얘는 1C0, 2C1, 3C, 2, 4C3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5C3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결국은.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실제로 중복조합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상한이 걸려있는 경우. 만약에 이게요, 여기가 15쯤 되는데 여기가 6이면 이 문제는 경시대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면 둘 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되게 이상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한 6쯤 되거나 7쯤 되면 어쨌든 안 나올 겁니다. 그거까지는 못 나오고요. 요 정도 구조까지는 좀 이해해라 라고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란 공이 6인 경우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 하나만 골라서 빼주시면 됩니다. 또 됐어요? 우리 그러면 조금만 더 가봅시다. 오늘 최대한 여기까지는 좀 끝내고 싶은데, 자, 중복순열. 수학학원 3개와 영어학원 3개가 오픈했는데 5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학원 한 곳, 영어학원 한 곳을 등록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뭐냐면 A1, A2, A3가 있고 B1, B2, B3, B4가 있는데 5명의 학생이면 그 친구들은 1, 2, 3, 4, 5라고 해야 되고, 얘가 3 곱하기 5, 얘가 3 곱하기 5, 그냥 다 곱하는 거죠. 즉 3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왜 5래? 3의 5제곱 곱하기 4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12의 5제곱인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람도 다 다르고
수학학원 1, 2, 3도 다르고 영어학원 1, 2, 3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곱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복순열은요, 이 문제를 읽고 조건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건이 과연 이게 중복순열 상황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해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숫자를 두 개만 사용할 거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이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골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라는 숫자를 골랐다고 치고 얘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게 몇 가지죠? 보세요. 얘는요,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A가 들어갈 수 있고 B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A가 들어갈 수 있고 B가 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2의 4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A가 들어가면 안 되죠. BBBB도 안 될 겁니다. 그걸 빼줘야 돼요. 됐어요? 두 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모두 2의 4제곱 빼기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이번에는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서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써보시고 해설을 합시다. 다시 3도 연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얘는요 세 자리 자연수 1, 2, 3, 4, 5, 6, 7, 8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짝수이고 짝수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홀수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쨌든 세 자리 수인데 첫 번째 이렇게 쓰지 말고 짝수만 3개가 나열되는 경우가 있고 홀수가 2개, 짝수가 1개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짝수만 3개 나열하는데 짝수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 4, 6을 가지고 여기를 채우는 방법. 2, 4, 6을 가지고 여기를 채웁시다. 모두 몇 개? 3의 세제곱이에요.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맨 앞자리에 2, 4, 6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도 셋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에도 셋 중에 하나.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홀수 2개, 짝수 1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홀수 2개를 1, 3, 5, 7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짝수 3개 중에서 1개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숫자 3개가 내 앞으로 왔어요. 왜냐면은 홀수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4개 중에서 2개를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그게 사시이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왜냐면, 얘를 2개 뽑고, 얘를 1개 뽑고 나서, 이 3개가 이제 다 다른 숫자죠. 걔를 여기에 배열하는 걸 따로 계산할 거예요. 짝수 4개예요? 아이씨, 8까지구나. 에이. 왜 7까지라고만 봤지? 그러면 짝수만 3개 고르는 방법은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된다. 요 아이디어 이해되시나요? 그 순서 있게 배열할 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P라는 식을 잘 쓰지 않는다.
왜냐면 P는 단순한 상황에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5P3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P를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P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은 먼저 골라낸 다음에 걔를 배열한다.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해석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풉니까? 얘 되게 간단한 문제인 듯 하면서도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이게 사실 숫자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지만, 얘의 가장 그 핵심적인 원리는 여사건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전체에서, 그냥 얘를 여기에 마음껏 배열할 수 있어요. 전체에서. 1이 없는 사건을 A라고 보고 2가 없는 사건을 B라고 본다면 전체에서 A가 없거나 B가 없는 걸 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전체에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없는 경우 B가 없는 경우 A 교집합 B, A도 없고 B도 없는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라는 건 얘로 여기를 아무 숫자나 만드는 거니까 3의 4제곱이고 A가 NA라는 건 1이 안 들어간 경우라는 뜻이에요. 1이 안 들어간다면 1을 무시하고 얘를 집어넣으면 이건 2의 4제곱이 돼요. 얘도 2의 4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1도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는 경우니까 이건 1의 4제곱 3333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여사건인데 저기가 합으로 돼서 이렇게 분해되는 이런 상황들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각 문제에서 얘를 못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쟤는 뭐 숫자 2가 1개 이하니까 없는 경우,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그냥 세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3보다 큰 자연수도 뭐 세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중복순위를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312번째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중 작은 순서대로 나열할 때 312번째에 오는 거. 자, 여기가 1로 시작하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6의 5제곱이에요. 이거 너무 큰데? 그치? 312번째라면 가볼까요? 100. 100으로 시작하는 애는 뭘까요? 6의 세제곱. 그쵸? 이게 얼마예요? 그럼 어쨌든 얘는 지날 거고 101 여기도 216개죠. 그럼 요 중에 하나겠죠. 그럼 여기까지 216개예요. 1010 얘는 몇 개예요? 이게 36개죠. 그쵸? 더하면 얼마예요? 아직 멀었나요? 252 1011 얘도 또 36개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36 한 번 더 못 더하죠. 여기 36 더하면 어떻게 돼요? 320 얼마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288개죠. 그러면 1011 아니야 미안해 여기까지가 288개거든요. 그러면 20 하면은 여기가 6개죠.
2, 1 하면 여기가 6개고 2, 3 6개 6개 여기까지 더 해볼까요? 388 아니야 288인데 24 2 1 얘의 맨 끝 숫자네요. 그쵸? 얘의 맨 끝 숫자니까 요거 해야 돼요. 5겠죠. 그래서 1012 35 이렇게 된다. 이렇게 쪼개서 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그쵸? 자, 함수의 개수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그냥 함수는 모두 몇 가지? 4의 세제곱. 왜냐면 A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B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C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그런데 1번 보면 얘는 3으로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의 제곱이지 뭐. B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C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2번 B는 2로 안 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4겠죠. 뭐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뭐 그렇게 구해도 되겠죠. 근데 B가 2로 안 가니까 B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죠. 6번으로 구해도 됩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 0, 1, 2, 3 0, 1, 2, 3 A에서 A로 가는 함수 중에서 F1이 F2가 3이고 아니 F2와 F3의 곱이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 거네요. 둘 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는 3가지,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 얘는 4가지 4, 4, 3, 3 곱하면 되겠죠. 그쵸? 네.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SCHOOL에서 O 사이에 적어도 2개. 아이고야, 이거 뭐 이래? 그러면 얘는 붙어 있거나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빼도 되지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얘 자체를 풀려면 5를 먼저 배치하세요. 그냥 5를 배치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 5 배치할게요. 적어도 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다섯, 여섯 가지가 있어요. 5를 먼저 배치하면. 그래서 6 곱하기 나머지 4개는 다 다른 애니까 4팩. 이렇게 세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여요. 얘는요.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6건으로 푸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6건으로 풀려면 6건이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6건도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뭐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얘는 그냥 차라리 5를 먼저 배열하고 계산하는 게 더 쉬워 보였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하는 거, 이거는 같은 문자가 오는 걸 빼는 게 나을까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먼저 전체는 7팩에서 7팩, 2팩, 3팩, 2팩이 전체고요.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는 A를 배치하고 가운데에 BBC를 배치하는 방법이 5팩, 3팩, 2팩이에요. 근데 양 끝에 C가 오는 경우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끝에 B가 오는 경우라면 가운데 5칸에 AA, B, CC가 있어서 5팩에 2팩, 2팩, 1팩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AA, BB, CD. 얘도 이제 사실은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얘를 어떻게 할까요?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요. 우리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한 걸 세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즉 6건을 빼버릴 거예요. 즉 얘도 전체에서 A가 이웃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하고 B가 이웃하는 경우를 B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A 또는 B를 빼야 되는 경우고 얘는 전체에서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 구조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전체는 뭐예요?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 나누기 2팩 2팩 빼기 A가 이웃한 경우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나누기 2팩 얘 쓰시면 안 됩니다. 얘 그냥 한 덩어리고 아무 바뀌지도 않으니까 2팩 할 것도 없어요. 얘예요. 곱하기 2 왜? 얘도 똑같을 테니까 더하기 얘는요 얘도 한 덩어리 얘도 한 덩어리니까 그냥 4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저 덩어리끼리 바뀌는 거 의미 없고 네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죠? A, E, L, Y를 배열하는데 사전식 배열이에요. 그런데 A, Y, A, L, L, E, L이야? 얘는 몇 번째 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애가 몇 개인지 세셔야 되고요. A, E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세셔야 되고요. A, L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세셔야 되고요. 그 다음 A, Y 중에서 A, Y, A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남는데 얘는 셀만하네요. 요 3개예요. E, E, L, E, L, E, L, E, E 즉 세 번째예요.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3 더하면 얘의 번째가 나옵니다. 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얘는 요거니까 4팩 나누기 2팩 얘는 A, E, L, Y니까 그냥 4팩이네요. 얘는 A, E, E, Y니까 얘도 4팩 나누기 2팩 더하기 3 하면 얘의 번째가 나온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쟤는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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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를 나열할 때 A와 A 사이에 홀수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얘도요, A를 먼저 배치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A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 3개 올라면, 왜 산수가 안 되냐? 큰일 났네. 그러니까 A가 가운데 한 칸 있는 경우, 가운데 3칸 있는 경우. 이렇게 배열을 해봐서 A가 배열되는 경우를 다 세시고, 곱하기 BBBCC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A, B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7자리 문자열 중 다음 문자열의 개수는 B가 연속하지 않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첫 번째는 A래요. B가 연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얘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걸 알면 되게 편한데 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조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피보나치는 요런 관계를 만드는 수열이에요. 참고로 얘는요, 외우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를 보고 저런 관계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과정에서 피보나치가 나온 케이스는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보세요. 어떤 학생은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한 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단 2개짜리를 올라가는 방법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A3, A4, A5 갈수록 숫자가 조금씩 복잡해질 건데, 과연 10번째 칸을 올라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얘를 구할 건데, 얘는 마지막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A 9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A 9가지. 그 다음에 쏙 올라왔겠죠. 즉, 요 개념 이해되세요? 마지막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맨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였을까요? A 8가지였을 거예요. 그쵸? 즉,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요런 관계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됐으니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A3을 그냥 얘 더하기 얘로 쓸 수 있고 A4를 얘 더하기 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쭈루루룩 가시면 돼요. 참고로 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법을 구하는 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7, 8, 9, 10 정도까지는 고생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쭉 구하면 되는 문제. 이게 피보나치 문제예요. 계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징검다리를 건너는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징검다리를 한 칸 또는 2칸을 건넌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가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끼 한 쌍이 있는데 얘네들은 2달 뒤부터 매달 한 쌍의 암수 한 쌍을 또 낳아요. 새끼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2달 뒤부터 얘는 계속 낳고요. 낳은 새끼는 그 다음 달에는 안 낳지만 또 그 다음 달부터 계속 낳아요. 이게 쭈루룩 더해지는데 얘가 해석을 해보면 얘예요. 이걸 토끼로 내기도 하고요. 세균으로 내기도 해요. 세균이 2시간 뒤부터 매 1시간마다 2개로 분열한다.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거를 토끼로 비유를 드느냐, 뭐 세포 분열로 비유를 드느냐의 차이일 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요 문제처럼 바둑돌을 놓는데 흰 돌과 검은 돌을 배열할 거예요. 그런데 10칸에 배열할 겁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그런데 흰 돌은 연속할 수 있는데 검은 돌이 연속되는 건 안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A1은 얼마예요? 한 칸 있을 때. 얘는 2가지겠죠. 흰 돌 또는 검은 돌을 놓으면 되니까. A2는 얼마예요? A2. 흰 돌, 검은 돌, 검은 돌, 흰 돌. 3가지겠네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 다음을 볼 건데,
얘를 어떻게 쓸 건가 또 고민하다가 여기를 다 채우는 건 분명히 A10까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까 모르겠다. 만약 여기가 흰돌이라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그냥 A9예요. 왜? 저기가 흰돌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도 이 문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만약 여기가 검은 돌이라면 여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흰돌이 와야 돼요. 왜? 검은 돌은 연속해서 못 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채울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A8가지예요. 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지수만큼을 세면 되겠죠. 그러니 얘가 A9 더하기 A8이에요. 그러니 얘도 두 개를 구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쭈루루룩 더하면 됩니다.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자, 얘는요. 첫 번째는 A예요. 지금 B는 연속해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7자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무시해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를 구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A1은 얼마냐면 두 가지예요. A 또는 B가 올 수 있고요. A2는 이제 두 개를 채우는 건 얼마냐면 세 가지예요. B, B가 못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쭉 더하시면 돼요. 총 21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피보나치인지를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 매번 노가다 할 수가 없거든. 그치? 이 피보나치는 사실은 그 수학 귀납적 정의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수열도 교과과정이 기본과정이고 확통도 기본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통이 기본과정이 안 돼서 과연 확통에서 이 피보나치를 당연히 알아? 라고 낼지 모르겠어요. 왜? 얘는 중복조합도 아니고 중복순열도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의 단원명은 수학 1에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 출제 범위가 아니죠. 그쵸? 애매하죠? 저 모르겠어요. 안 봤는데 이해설에서 왜 얘를 잠깐만 이게 지금 어디 아니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넣은 건가요? 문자를? 저는 정말 별로라고 봅니다. 이 완전 이해가 없는 얘는 물론 저 정말 해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에 넣어서 그러면 정말 B가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로 나눠서 해석했을 거예요. B가 0개일 때,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로 나눠서 해석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그럼 만약에 이걸 그 지식을 쓰지 않고 쓰려면 얘는 B가 없는 경우, B가 한 개 있는 경우, B가 두 개 있는 경우, B가 세 개밖에 못 들어가죠. 아무리 노력해도. 네 개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써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구할만 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B가 없는 경우는 한 가지죠. A로 다 채우니까. B가 한 개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일 거고요. B가 두 개 있는 경우를 좀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B가 세 개 있는 경우는 이것도 좀 세봐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쵸? 요렇게 세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답 맞나요, 근데? 제가 하나 덜 셌어요. 요거 안 셌어요. 그쵸? 네. 요렇게
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별로네요. 별로네요. 이게 사실 이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수학,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옛날 피보나치는 저 경우의 수 쪽에서 나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얼마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얘를 쭉 하겠습니다. 2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수 유형에 뭐 어디까지 해오셔야 되냐면, 그 이항 정리까지를 다 해오셔야 되고요. 그쵸? 고쟁이는 여기까지 해오시면 제가 또 2단계만 또 쭉 갈 겁니다. 됐어요? 요것만 하나 해봅시다. 예, 104번까지 할게요. 그러면 104번까지 했으면 105번까지를 마무리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과 3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요. 이거 어떻게 배치할 거예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1하고 3은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3을 먼저 배치할래요?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 3 주변에는 2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어떤 고민이 되냐면 3이 구석에 있다면 여기는 자유로워요. 그쵸? 반대로 3이 이쪽 구석에 있는 경우도 이거 곱하기 2겠죠. 그냥 단순하게.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면 6팩 나누기 4팩 2팩. 그쵸? 그쵸? 얘 곱하기 2 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3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2가 샌드위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얘로 2, 3, 이 세트를 하나 만들어 버리세요. 그쵸? 얘랑 1, 1, 1,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덩어리를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6팩 나누기 4팩이겠죠. 저 1만 저 쭈루루룩 겹치는 거니까. 됐어요? 네. 요렇게 해석하는 게 이뻐 보여요. 만약에 사실은 뭐 그렇죠. 이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3이 저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를 이렇게 해도 뭐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해석을, 즉 3이 구석에 있냐, 구석에 있지 않고 가운데에 있냐. 사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도 2를 2개 배치하고 나열하면 결국은 똑같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5번까지 정리하시고 그 풍산자 이항 정리를 잘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여기 다음 시간에 여기 2단계랑 이항 정리 2단계를 할게요.